이번에 강의할 제39강에서는 앞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사에 관하여 다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의 간진왕 축객서라고 하는 이 글은 바로 진대의 명문일 뿐 아니라 산문에 있어서도 많은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가장 평이한 문장을 쓰면서도 가장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진나라의 문풍이라는 것이, 진나라가 이 전국시대를 당해서 전국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문장에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엿과 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론적으로 권면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어떤 위협이 이르게 되는가를 바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의 문장이라 하는 것은 소위 당근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매와 같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문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문장이 간진왕 축객서 이 이사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객경초인 이사는 초나라 사람이에요. 객경으로 있는 초나라 사람 이사도 역제 축중하야 축객의 대상 속에 있어서 행차 상소와 그 길을 가면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이 뭐랬느냐, 많이 생략됐는데, 자, 석의 목공은 구사하야 예전에 진목공은 선비를 구할 적에 어땠느냐, 서치 유여융하고 서쪽으로 유여라는 현자를 융땅에서 데려왔다, 취해왔다. 동득 백리해의 완하고 동쪽으로는 백리해를 완이란 땅에서 인재를 얻어왔다. 그리고 영 건숙의 송하고, 건숙은 송나라에서 맞이해왔고, 구 비표 공손지어 지나야 비표와 공손지라는 현자들은 진나라 땅에서 구해와가지고, 자, 이러한 현자 덕분에 진목공은 병국 이식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서치부터 공손지어 진 이 구절까지는 모두 이 객경들에 의하여, 이 소리예요. 객경의 어진 사람에 의하여 이 공로를 가졌다. 다른 나라 20여 개국을, 20여 국가를 탐병했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서용지방에서 패권을 누리게 이르렀다. 자, 진목광의 위대한 업적은 누구 덕분이냐? 바로 이 객경의 덕분이다. 두 번째, 효공은 용 상항지법하야, 효공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상항의 법을 써가지고, 변법을 써가지고 제후 침복에 제후들이 모두 진나라를 가까이하고 굴복하며 지금 지강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잘 다스려지고 강성한 국가가 됐다. 그러면 상항은 누구냐? 상항은 어느 사람이냐? 진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문장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상항이나 장이나 범수단은 모두 객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들에 의하여 얻어진 공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와 같이 객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로로 진나라는 오늘날 패권을 이룬 것이다. 이사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진해왕은 장의의 계책을 써가지고 육국의 합종책을 분산시켜서 사지사진하고 육국의 제후로 하여금 진나라를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진나라 사람 했느냐? 객인 장의가 했다. 소항은 범수를 얻어가지고 공시를 강하게 하고 사문을 막았는데 이게 누구냐? 범수가. 모두 다 자기 주인을 위하여 이렇게 이간질했냐? 이간질한 것이 아니라 객경들은 모두 진나라의 위대한 공신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사군자나니 목공, 효공, 해왕, 소왕자는 개의 객지군이라 모두 다 객의 소위 객자 하나 썼지만 객경 모두 객신들의 공로에 의하여 이런 훌륭한 4대 임금이 된 것이다. 유차간직한데 이런 일로 살펴본다면 객 하부의 진제에 있고 객들이 어찌 진나라를 저버린 적이 있느냐고 이와 같이 충성을 했으면 해서 진나라를 돋보였지 진나라에 저버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여기까지는 좋은 말로서 객의 이로움을 통해서 권면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뭔 글을 썼느냐. 자, 이게 진왕 축객서 뒷부분인데 이사가 신은문 태산 불사토양이라 이 명언이죠. 태산이라는 것은 작은 흙덩이 하나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처럼 큰 산을 만들 수 있었고 바다라 하는 것은 불택세류라 하찮은 물줄기 하나마저도 따지지 않고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였다. 그러기 때문에 바다는 능히 그 기품을 이뤄낼 수 있었고 그러듯이 왕자는 불각중사라 폐업을 누릴 왕천하를 할 사람은 중서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명기덕이라 능히 그 덕을 밝혀서 천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인번적 중금이라서 하고 나무 숲이 짙으면 수많은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트는 법이고 해관적 대열의유라 바다가 넓으면 큰 고기가 모이는 것이다. 좁은 호수에 큰 고기가 모일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큰 숲과 큰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 왕자만이 거기에 큰 현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차는 이것은 바로 오제인, 황제, 전욱, 제곡, 당요, 우순, 사망으로는 하은조.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중서, 많은 사람을 물리치지 않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적이 되었다 이 말은 천하무적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천하무적이 되었는데 오늘날 진나라는 기검소하야 바로 모든 검수들을 버리고 젊은이들을 버려가지고 이자 적국하고 적국에 힘이 되게 적국에 보탬이 되게 만들어줬고 각 빈객하야 빈객들을 물리쳐서 여기에 어업업자가 왕업을 이루도록 해줬다가 업자예요. 동사되면서 제후들에게 왕업을 이룩하도록 도와주니 이것은 마치 꼭 무슨 꼴이냐. 자, 구병이 제도량자야라 도적에게 무기를 싸다 주고 도둑놈에게 양식을 싸다 주는 격이다. 이게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위구차병이요 도적을 위하여 무기를 빌려준 꼴이요 도적에게 맡겨서 양식을 싸다 준 꼴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지금 훌륭한 객들이 진나라를 떠난다면 어느 나라로 가게 될까? 다른 나라의 제후들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 제후들이 왕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신하가 될 것이에요. 이게 위협적인 소리예요. 진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은 신하들은 반드시 다른 제후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제후를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를 위하여 진나라를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적들에게 오히려 무기를 갖다 주는 꼴이고 적들에게 군량미를 갖다 주는 꼴하고 똑같아요. 바로 이건 위협적인 말이에요. 당신이 쫓아낸 사람들 모두 다 다른 제후를 찾아가서 충성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라고. 이런 위협적인 말인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전국시대의 문장이라 하는 것은 달큰한 말로 곤면한 것과 아울러서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민심을 흔들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이것이 전국시대의 문풍이에요. 자, 이러니까 진시황이 사람을 보내 뒤쫓아가고 되돌아오게 해서 이사를 모셔오고 축객령을 없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소 이사야 왕이 이에 이사를 불러서 복귀관하고 그 벼슬을 그대로 다시 주고 제 축객제령하고 축객령은 없애버리고 마침내 이사에 모의를 써서 천하를 겸병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사가 어느 때부터 벼슬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진시황 초기에 이 일이 났다면 진시황이 벌써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25년간 통일을 꿈꾸고 12년간 천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40여 년간의 곤자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처형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죽는 날까지 진나라의 권력의 곤자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사는 대단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물론 이사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처신이에요. 이사는 잘한 것은 항상 진시황에게 밀어줘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로 책임을 져요. 그러니 위에서 진시황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 일은 내 덕이고 잘못한 것은 신하의 잘못이고. 이사가 그와 같은 처세소를 가지고 40년 벼슬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때부터 벼슬했다고 없으니까. 바로 이 신서를 보면 사자의 축종이라 이사도 쫓겨나는 그 인물 속에 담겨 있었다. 도상의 상 간사야 가는 도중에 바로 이 간 진앙 축객서라는 이 간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달시황하니 시황에게 전달하니 시황이 사인으로 추지여봐야 진시황이 그 상소를 갖고 깜짝 놀래갖고 사람을 시켜서 뒤쫓아서 여업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더 화나다 되돌려 모셔갔다고. 바로 이 이사의 문장이라는 것이 진시황으로 하여금 사신까지 뒤쫓아와서 자신을 모셔가게 만든 그 공로는 이사의 문장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사의 문장은 참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왔는데 한비자와 이사는 다 누구의 제자냐면 이 순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한비자라는 책 세란, 고본, 오두, 세림 이 56편 10여만 원 썼는데 진시황이 이것을 보고 한비자를 좋아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사가 동문인 한비자를 시기 질투해 가지고 독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한비자는 중국 선진 문학으로서 비평문학에 뛰어난 새로운 장을 연 사람이에요. 한비자는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그러한 사람이 한비자였던 것입니다. 한왕이 납제하여 한왕이 땅을 바치고 청이 번신하고 번신이 되기를 청하고, 이 말이 이제는 신하로서 번신이 되기를 청하고, 한빙으로 레빙하다. 한비자를 시켜서, 레빙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진나라를 중심으로 글을 쓰니까 진나라를 찾아와 방문케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레빙이라는 말이 빙자가 다른 글자로 쓰면 내방이잖아요. 내방. 진나라를 내방케 했다. 자, 그러면 한비자는 누구냐? 한비자는 한나라의 왕실의 공자예요. 한마디로 공족이에요. 그런데도 진시황에게 벼슬을 구하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선 혁명 법률지학하야, 혁명과 법률 학문에 대하여 아주 뛰어나요. 착할 선자. 뛰어나가지고 견 한지 사약하고, 한나라가 자꾸 사약, 땅은 빼앗겨지고 국력은 약해가는 걸 보고 사기서로 간 한왕한테 자주 글을 써가지고 한왕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구했건만, 한왕이 불능용하니 사실은 한왕이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진나라를 가가지고, 한비자가 세란편, 고분편, 오두, 세림 이런 56편 10여만 원의 글을 줘요. 바로 이걸 보고 진시황이 탐복을 해요. 그 문장에. 바로 그 바람에 한비자는 이사하고 상대하여 싸울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비자는 이사에 의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사가 같은 동문을 죽인다라는 거, 이건 인간으로서 이사를 높이 평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